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수심과 세르보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삼각형의 수심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을 그었을 때 그 수선들의 교점을 삼각형의 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A에서 그 대변인 BC에 수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꼭지점 B에서도 그 대변인 CA 쪽으로 수선을 그렸죠. 그 다음 꼭지점 C에서 그 대변인 AB에 수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수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삼각형 ABC의 수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개 수심은 우리가 H로 나타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돼요. 무슨 의문이냐면,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든지 이 세 수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느냐, 그거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개의 수선은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수선을 지울 겁니다. 그러면 꼭지점 B에서 CA에 내린 수선과 그 다음에 꼭지점 C에서 AB에 내린 수선 두 개가 남아 있을 테고요. 이 두 개는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그 점을 H라고 했을 때 이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이 H를 지나가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A하고 H를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봤더니 여기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편의상 우리가 이 점을 HB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점을 H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 AHCH와 직각삼각형 AHBH가 나오게 되는데 양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AH가 빗변인 걸로 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AH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이 두 개의 점이 HB와 HC가 모두 다 그 원주 위에 놓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냐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전부 90도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한다면 이 HB, HC가 모두 다 AH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 위에 놓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또한 이쪽에 보시면 BHCC라는 직각삼각형을 볼 수가 있고요. 또 BHBC라는 직각삼각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직각삼각형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주 위에 두 점 HB와 HC가 놓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변 BC를 지름으로 했으니까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직각이 된다라는 거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AH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주 위에 HC, HB가 다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변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두 점 HB, HC가 모두 다 이 큰 원주 위에 놓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어떤 걸 해볼 수가 있냐면요. 요 HB와 HC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조그만 원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 조그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호 HHC, 요 호 보이시나요?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요 각도 원주각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보신다면 요 각도 원주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각 HAHC와 그 다음에 각 HHBHC가 서로 똑같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큰 원을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원에서 여기 호 BHC라는 요 호를 보는 거예요.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어디냐면 바로 요 각입니다. 요 각. 그쵸? 네, 요 각인데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각 그냥 요 각으로 볼게요. 요 각. 원래는 BHB, HC로 봐야 되겠지만 HHB 그다음 HC와 각 BCH 그죠? 요 각이 요 각. 요 각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 요렇게 세 개의 각이 모두 다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요 삼각형 BCHC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요 BCHC가 직각삼각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기가 직각이고 요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인데 요 각을 편의상 우리가 x도다 요렇게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몇 도가 되냐 하면 당연히 90도 빼기 x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A와 H를 연결한 요 선분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쭉 연장을 해서 이 연장된 선분이 BC와 만나는 점을 HA라고 했을 때 이 AHA 선분과 BC가 서로 수직임을 즉 90도를 이루면서 만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건데 자 아까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요 각의 크기를 x도라고 뒀었습니다. 근데 얘랑 각의 크기가 똑같은 게 여기도 있죠. 그렇다면 요 각의 크기도 몇 도냐? 바로 x도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HA를 보는 겁니다. 이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봤더니 90도 빼기 x도에다 얼마를 더하는 거예요? x도를 더하니까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돼야 될까요? 네,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의 크기가 직각, 즉 90도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AHA가 BC와 수직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결국 이 AHA가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이 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에서 그은 그죠? 그 대변의 그은 수선들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점을 이 삼각형 ABC의 수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삼각형의 수심이 뭔지는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수심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이 세르보의 정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르보의 정리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 점 O가 바로 이 삼각형 ABC의 외심입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 H가 바로 삼각형 ABC의 수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A에서 내린 수선, B에서 내린 수선, C에서 내린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그 점을 우리가 H로 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M점은 뭐냐 하면 삼각형 ABC의 변 BC의 중점을 나타내요. 자, 이때 이 세르보의 정리는 A에서부터 수심까지, 즉 선분 AH의 길이가 이 외심으로부터 변 BC의 중점까지의 거리, 즉 OM의 길이의 2배와 같다라는 거. 요게 바로 세르보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르보의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하면 이 A에서 O를 지나가는 직선이 이 외접원과 만나는 요점 있죠? 요 점을 우리가 편의상 D라고 부를 겁니다. 요걸 D라고 한다면 이 B하고 D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하고 C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이 AD가 외접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름이 되니까 결국은 요 원주 위에 있는 점 B를 이렇게 연결한 각 A, B, D는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얘가 직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AD가 지름이고 C는 이 원주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각 ACD도 직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쵸? 그러면 재밌는 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요 C하고 여기를 편의상 우리가 HC라고 한번 할까요? CHC 선분과 BD는요 모두 다 AB의 수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CHC 선분과 누가 선분 BD가 서로 뭐하구나 평행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똑같은 이유로 보시면 B, 자, 요 점을 우리가 H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BHB와 그 다음 선분 DC는 모두 다
변 AC의 수직인 선분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게, 얘는 BHB라는 요 선분과 그 다음에 DC인가요? DC 선분이 서로 평행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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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사각형 BDCH가 평행 사변형이 돼요. 왜냐하면 BD와 CH가 평행하죠? 그 다음에 BH와 DC가 서로 평행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요 사각형 BDCH가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M이라는 것은 결국 이 평행 사변형의 한 대각선의 중점입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D와 H를 연결해도 얘는 뭐가 되냐 하면 평행사변형의 한 대각선이 되는 거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즉, 이 M이라는 점은 바로 선분 DH의 중점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가 DM과 MH의 길이가 똑같은 DH의 중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삼각형 ADH를 보는 겁니다. 삼각형 ADH에서는요. 먼저 이 AH가 결국 여기를 우리가 HA라고 해볼까요? AHA가 BC의 수직이죠.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외접원의 중심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삼각형 O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OB도 이 원의 반지름이 되고요. OC도 이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런데 M이 변 BC의 중점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 OM과 BC가 직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수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따라서 OM과 AHA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OM과 누가 AHA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좀 헷갈리니까 요건 다시 지울게요. 얘네들을 지워놓고 누굴 본다고 그랬죠 아까? 예, 요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삼각형 A, D, 그 다음에 H. 요 삼각형을 본다면 지금 AH와 누가 OM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해됩니까? 예, 둘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이 M이 바로 변 DH의 중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삼각형 ODM과 삼각형 ADH가 서로 닮은 꼴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닮은 비가 바로 1대 2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다 아예 적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적어 드리면 삼각형 ADH와 삼각형 ODM이 서로 닮은 꼴이 되고요. 이때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삼각형에서 서로 대응하는 변이 어디냐 하면 AH와 바로 OM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H의 길이 대 OM의 길이의 비가 바로 두 삼각형의 닮은 비인 2대 1과 똑같아야 되고요. 이 비례식을 안의 것끼리 바깥의 것끼리 곱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누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세르보어의 정리예요. 그래서 세르보어의 정리라는 것은 삼각형의 수심과 삼각형의 외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됐죠? 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성질 하나를 더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요. 자, O하고 H를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O하고 M을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둘의 교점을 우리가 G라고 한번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GM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 OGM과 삼각형 HGA가 서로 또 닮은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OM과 AH가 평행하기 때문에 요게 두 개의 각이 서로 억각이라 똑같고요. 요 두 각이 서로 억각이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AA 닮음이 돼요. 그죠? 게다가 닮은 비는 AH 대 OM이니까 2 대 1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하면 결국 요 삼각형 AGX에서 변 AG의 길이 대, 그죠? 그 다음 삼각형 MGO에서 변 MG의 길이,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 대 1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 하면 AG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2배의 MG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M이 뭐냐 하면 바로 꼭지점 A에서 변 BC의 중점을 연결한 이런 선분이 되겠죠? 이 선분을 2 대 1로 내분하는 요점이 우리가 뭐라고 배워서 알고 있어요? 바로 삼각형의 무게 중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G가 무게 중심이에요, 이 삼각형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뭐냐 하면 이 삼각형의 외심과 무게 중심과 삼각형의 수심은 하나의 직선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도 요 그림에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너스로 알고 계시면 도움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또 희미한 착각을 해봅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세르보의 정리는 이 AH의 길이는 OM의 길이의 2배가 된다는 거, 요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랑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예각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에서, 꼭지점 A와 B에서 각각의 대변에 그은 두 수선의 교점을 P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P점이 결국 뭐예요? 바로 삼각형 ABC의 수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P는 삼각형 ABC의 수심이에요. 수심. 당연히 C에서 AB의 수선을 그으게 되면 그 수선은 점 P를 지나가게 되어 있죠. 이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점 P가 삼각형 ABC의 수심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AP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등장을 했네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여기에 외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외심을 O라고 두도록 하죠. 그쵸?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이 BC의 중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 요게 이제 BC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M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세르보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AP의 길이가 OM의 길이의 몇 배와 같겠구나, 두 배와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이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쵸? 그러면 이 반지름이라는 것은 결국 OB의 길이를 얘기하는 걸 텐데 요게 지금 3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AP의 제곱과 BC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P의 제곱이라는 건 뭐라고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바로 2배의 OM의 길이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BC의 길이의 제곱은, 자, M이 무슨 점이라고요? BC의 중점입니다. 따라서 BM의 길이의 2배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제곱하면 4배의 OM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4배의 BM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즉 AP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4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O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OM이 어디냐 하면 이거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OM은 여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BM은 어디예요? BM은 여기입니다.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했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결국 5b 길이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4배의 바로 5b 길이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끝났죠? 얘는 4 곱하기 5b의 길이가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 3과 같고요. 그걸 제곱했으니까 9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6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세르보의 정리를 알고 있다면, 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세르보의 정리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